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반포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적정 가격 계산 매수 전 보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그 배팅 수익 환원 기준 가격 버전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잠시 설명을 다시 드리면 그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기준 가격입니다. 매매가가 그 매매 기준 가격 근처에 왔을 때 매수해도 큰 문제가 없다. 자, 이러한 수치가 매매 기준 가격인데, 요것은 그 월세, 보증금, 그리고 준공 후 연수, 요 세 가지 독립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월세, 보증금은 대표성 있는 일반 거래 금액이어야 하고, 그리고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직전 물건에 이 산식을 적용한다면 그때는 인근 최근 아파트의 수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만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그 분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완성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라든가 이 부분 조금만 수정을 하면은 기준 가격 산식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4% 지금 보시면 4% 저것은 대출금리 4% 그 정도 수준 플러스 감가상각에 대한 보정 1년에 0.05% 정도 요것을 반영해서 매매 기준 가격을 계산하는 어떤 그런 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수익환원법은 수익형 부동산에 적합한 것인데 왜 아파트에다가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가? 자, 이런 이야기들 무지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비교를 해야지 속된 말로 그 사기를 칠 수가 있는데,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순간 사기를 칠 수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는 그 수익형 부동산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는 건물 플러스 토지가 있는 것이고, 그 토지보다도 건물 평수가 더 크니까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자,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아파트는 투자 상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자, 그것은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 주공 아파트 시대에 어울리는 말이고, 지금은 용적률이 200에서 400% 정도 됩니다. 주상복합은 1000%까지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집주인들이 돈을 모아야 재건축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 말은 땅 팔아 공짜로 재건축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그 말은 아파트는 이제 투자 상품 아닌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재건축을 공짜로 못한다. 자, 그 이야기는 월세 수익을 받아서 일정 부분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 그 예산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이 맞습니다. 자, 실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산에 있는 물건을 계산해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신반포 팰리스,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는 잠원역 북쪽에 있고, 서쪽에는 아크로 리버 뷰가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평형대가 다양한데 거래가 제일 많고 수요가 많은 그 30평대 아파트. 자, 30평대 아파트 물건을 중심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지 정보인데 843세대, 꽤 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하게 큰 단지.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준공일은 2016년, 용적률이 299%. 공짜로 앞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자, 그러면 산식 변형할 필요 없이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자, 월세 실거래가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2022년 올해 4월, 5월, 6월, 8월에 거래 건수가 꽤 많습니다. 월세 계약 건수가 8월은 3건,
6월은 6건, 5월은 지금 중복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5월은 3건, 4월은 2건. 자, 이 모든 건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산식 위에 나오고, 이 산식에서 월세, 보증금, 준공 후 연수만 대입을 하면은 매매 기준 가격이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 물건 보시면 7.6억에 보증금 7.6억에 월세 160만원, 준공 후 6년 됐으니까 계산을 하면은 적정 가격이 12억 나옵니다. 12억.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14억, 14억. 자, 2022년 8월에 거래된 물건은 12억, 14억, 14억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달에 거래된 물건들 6건은 16억, 12억, 17억, 13억, 13억, 15억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022년 5월에 거래된 3건은 15억, 16억, 13억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은 12억, 16억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미세하기는 한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기는 한데 아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신반포 팰리스 기준 가격을 한번 산정해 보면은 첫 번째로 2022년 4월에서 8월까지 14개의 월세 계약을 대상으로 매매가 기준 가격을 산정해 보니까 평균 14억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843세대로 비교적 세대가 많고, 그리고 해당 평형은 30평대라서 인기가 제일 많은, 인기라기보다도 수요가 제일 많은 그런 평형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래 실적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어떤 가격이 지금 매매 기준 가격 14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 산정한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매 실거래가 그래프인데 최근에는 거의 그 36억이 약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2017년 1월에 최초 거래가 13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매매 기준 가격 14억은 지금 2017년 가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가격이 대한민국 전체 공통된 이야기죠. 그런데 특히나 30평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14억에서 14억 하던 것이 2배 이상 오른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었었죠. 자,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 했니?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적정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매매 기준 가격은 1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아파트는 14억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할 말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을 건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한번 짚어보면은 4번 기준 가격에 추가 반영할 요소는 없는가? 당연히 많죠. 반영할 요소가 많습니다. 여기는 특히나 거의 랜드마크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반영할 어떤 요소들이 꽤 있는데 첫 번째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가 실거주가 아닌 계급적 요소가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는 계급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아파트를 선호하죠. 내가 어디 산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면은 거기서 좀 희열을 느끼는 어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계급적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특히나 이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요러한 분위기는 샤넬백 같은 느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넬백 사는 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파트에 적용하면은 반포 아파트, 자, 그 반포 아파트 그게 뭐가 중요하나? 실수요가 있다면 그 실수요가 중요한 것이지. 자, 요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샤넬백 분명히 팔립니다. 자, 그래서 반포 아파트도 당연히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반포 아파트, 강남 아파트 실거주 하면은 물가 등 고가이고 불편한 점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 불편한 점이라는 것은 가성비 측면이 제일 강합니다. 가성비가 정말 안 나오는 것들이 많죠. 강남에서 거주를 하면은 그래도 친구 만나면 나 반포 산다. 자, 이름도 팰리스죠, 팰리스. 그러면은 조금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좋아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거주에 그 계급적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체면을 중시하는 어떤 중국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어떤 잔재일 수가 있습니다. 좀 심하죠. 우리나라가 특히 좀 심한데 요것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세기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했죠.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아마 요러한 어떤 샤넬백 주거에서 샤넬백 같은 느낌을 찾는 거, 요것은 조금 수그러들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자, 물론 이 계급적 요소는 사실은 어느 정도 기준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어떤 수치가 아니라, 자, 모든 수요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된 월세 가격 안에 녹아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월세 가격이 높은 것도 결국에는 계급적 요소를 반영해서 월세 가격도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에 이미 일정 부분 이러한 어떤 계급적 요소, 주거의 그 계급적 요소는 이미 매매 기준 가격, 산정한 매매 기준 가격 안에 일정 부분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을 저장하는 수단, 요런 측면에서는 아마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반포니까, 반포 최고 위치의 황금성 좋은 아파트죠. 30평대. 자, 그러니까 저장도 되고 돈이 저장도 되고 환전도 되고 그런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그 플러스 알파를 시켜줄 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월세에는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플러스 알파 요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점이 인기 많은 84 타입. 84 타입 현재 인기가 최고가죠. 최고가입니다. 84 타입이 인기가 제일 많은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기준 가격에 반영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인구가 줄면 나중에 그만큼 84 타입이 많이 오른 만큼 그만큼 직격탄을 바로 맞을 타입이 전용 84입니다. 84. 지금은 인구 구조상 84 타입이 인기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벌써 어린이집들, 유치원들 문을 많이 닫습니다. 자, 요 추세가 이어지면은 84 타입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때 84 타입이 제일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매매 기준 가격에 아직은 반영이 안 된 요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만간에 마이너스 알파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어차피 매매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에 기반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 기준 가격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요소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반영되지 않은 요소들도 찬찬히 뜯어보면 무조건 플러스 알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반포 전용 84 타입 그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월세와 준공 연도를 기반으로 해서 뽑아낸 그 매매 기준 가격, 그 가격 지금 14억 뽑아낸 14억이라는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마 지금은 저를 욕하실 분이 있겠지만 몇 년 지나면 맞구나 아마 하실 겁니다.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수요에 기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더 그런 그 경향이 생길 것인데 그 이유는 지금은 그 투자 상품이 부동산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이 그 부동산만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좀 금액이 현금이 많이 들고 있더라도 투자할 방법이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국채 같은 데 투자를 해도 그 돈이 어디 새지 않고 그대로 돈이 저장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흐름이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매매 기준 가격 수요에 기반해서 계산된 그 매매 기준 가격 그 수준까지는 떨어질 것이고 그때부터 아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파트는 당분간 사지 마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